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국 후보자가 펀드와 가족의 웅동학원 재산을 전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돈과 재산을 내놓을 테니 봐달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어떤 실망 그리고 분노 이런 차원을 넘어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인간의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저기까지 갈 수 있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전 구성원을 완전히 개돼지 수준으로 알고 어떤 이 소수의 좌파 세력과 결탁을 해서 이 상황을 모면을 해서 내가 장관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어쩌면 대통령 후보까지 될 수 있다라는 저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기저, 시스템, 정신적인 메커니즘, 이것은 저에게 실망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저런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좌파 지식인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의 정신세계가 저기까지 치달을 수가 있겠구나. 저런 사람이 그동안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위원, 대통령 민정수석, 노회찬의 후원회장, 송철호의 후원회장, 그리고 젊은 세대의 스타급 좌파 지식인, 이런 어떤 사회적인 감투를 유지를 해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국민청문회라는 발상, 민주당에 이거 역시 대충 한나절 정도 청문회 하고 대충 시나리오를 짜서 대충 무슨 아픈 질문을 하는 것처럼 몇몇 패널리스트 정해서 조국의 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서 조국이가 이러이러한 재산은 이제 헌납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나절로 해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런 발상이라든가 오늘 정의당에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가히 충격적이다. 조국이라고 해서 정의당이 넘겨줄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요 오산이다. 시청자 여러분, 정의당이 충격으로 느낄 만한 사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은 조국의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대세가 바뀐 거를 모르고 여전히 저런 얄팍한 세치혀로 깊이가 1m도 안 되는 뇌의 정신 수준으로 무슨 재산을 헌납할 테니까 봐달라는 식으로 국민의 자존심에 아주 죽창을 찔러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과 조국과 더불어민주당과 이 좌파 핵심 세력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추악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죽창 찌르기. 엄청난 역작용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태풍을 맞이할 겁니다. 엄청난 후폭풍에 표가 더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일단 조국이 얘기하는 이 헌납쇼가 얼마나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펀드는 이 좌파 세력, 이 조국뿐만 아니라 좌파 세력에서 이 펀드 투자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투자인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10억 5천만 원, 약정한 것은 74억이지만 10억 5천만 원, 부인이 9억 5천만 원, 28살, 23살짜리 딸, 아들이 각각 5천만 원씩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아니면 사회 정의상, 국민의 눈높이상 많은 문제가 있었죠. 학생들인 두 아들, 딸이 무슨 돈이 있어서 5천만 원씩 내느냐.
그리고 민정수석이 된 지 2개월 만에 어떻게 대통령의 최측근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뒤로는 저런 이 고액 묻지마 펀드 투자를 하느냐. 도덕적, 사회 정의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조국 측에서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억 5천만 원을 왜 헌납합니까? 멀쩡한 재산을. 아니, 그게 무슨 작물입니까? 도둑질해서 훔친 겁니까? 은행 강도에서 턴 겁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돈이요. 아니, 자기 자신의 사유재산인데 왜 사회에 헌납합니까? 10억 5천만 원을. 아니, 10억 5천만 원이 무슨 옆집 개 점심값입니까? 껌값입니까? 이 나라의 대부분의 서민들이 평생 먹고 입고 쓰지 않고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10억. 그걸 무슨 사회에 헌납한다고요? 두 번째, 웅동학원 소송 사건은 지금까지 모든 게 다 합법적이라고 조국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동생의 소송, 그리고 이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한 것, 그리고 각종 담보를 제공을 해서 대출받은 것, 동생 부부의 이혼,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조국 측이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 웅동학원의 재산을 왜 헌납합니까? 그에 앞서서 동생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권을 왜 헌납한다고 했습니까? 세 번째,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펀드도 국민 눈높이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웅동학원 사건도 복마전이지만 국민이 가장 공분을 느끼고 흥분하고 규탄하는 것은 조국 딸의 논문 저자 문제와 고려대학교 부정입학 혐의와 의학전문대학원에 또 연결되는 입학 문제, 장학금 문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스펙 사기, 논문 사기, 입학 사기. 자, 그런데 진정으로 헌납하고 반납하려고 한다면 조국 딸의 논문과 고려대학교의 입학 졸업 학위와 의학전문대학교 다니는 입학 증명, 입학 자격 이것부터 다 포기하고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딸은 검정고시를 하든 뭘 하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이것은 왜 헌납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서울대 교수직은 또 빼놨습니다. 당장 저런 무슨 재산을 헌납하니 마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서울대 교수직부터 사퇴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헌납쇼도 통하지 않아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서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하게 된다면 서울대학교 교수로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직이니까 다시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얄팍한 계산. 너무 빤히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을 보면서 안대희를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듬해에 4월 달에 세월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대적인 당정 개편이 있을 걸로 다 예상이 됐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후보자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안대희는 대검 중수부장을 거쳤고 대법관을 거쳤으며 대검 중수부장 때 대형 부정비리 사건을 수사를 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해서 국민검사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법관을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5개월에 1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대표적인 전관예우죠. 전관예우가 아니면 벌어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돈. 5개월에 16억 원을 벌어들여서 16억 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11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11억 원이냐? 나머지 4억여 원의 그 액수는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여러 단체에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참 시점이 아주 수상한 거였죠. 왜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이 총리가 교체되겠구나. 총리가 교체되면 내가 총리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미리 전관 예우 16억 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해 놓자고 해서 그래서 4억여 원을 기부를 해놨던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죠. 11억 원을 헌납하고 기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총리값이 11억 원인가? 칼럼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대희는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칼럼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법무장관 값이 10억 원인가? 참으로 이 셰익스피어,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도 놓쳤던, 아마도 보지 못했던 인간의 공포스러운 내면 세계를 오늘 저는 봤습니다. 감사합니다.